작고 투명한 유리 조각이 사우나 휴게실 바닥 위로 흩어집니다. 맑은 소리 하나에 공기가 정지된 듯 조용해졌고 그 틈을 타 누군가 슬리퍼를 질질 끌며 다가왔습니다. 지원아, 괜찮아? 소희가 다급하게 손수건을 꺼내 지원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지원은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산산이 부서진 잔 조각, 그 사이로 번지는 미세한 물방울, 그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깼습니까? 깊게 눌러 쓴 모자를 쓴 호텔 직원 하나가 불쑥 달려왔습니다. 뭔가 보고받은 듯 곧장 두 사람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소희가 허둥지둥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니 친구가 실수로. 저희가 당연히 변상할게요. 직원은 한마디를 툭 내뱉었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예, 소희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휴게실 한켠 음료 냉장고 옆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 둘이 느릿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팔을 뒤로 꺾은 채 건들거리며 다가오고 다른 하나는 껄렁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던졌습니다. 10만 원이야, 아줌마. 우리 호텔 잔 수입이거든. 그 말투엔 정중함이 없었고 눈빛은 노골적으로 위아래로 사람을 훑쳤고 음성엔 명백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아직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들고 그들을 한 명씩 바라볼 뿐이었죠. 소희는 급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됐어. 내가 낼게. 여기 다신 안 와. 카드를 긁고 영수증이 나오자 직원은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아줌마들. 엘리베이터 안. 소희가 숨죽인 채 말했어요. 방금 뭐였어? 완전 조폭들 아니야? 지원이는 짧게 대답했죠. 맞아, 건달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사람 수, 동선, 출입구 구조, CCTV 위치까지 말없이 조용히. 그땐 몰랐습니다. 그 유리잔 하나로 전쟁이 시작될 줄은. 그 전에 잠깐만요.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 잊지 않으셨죠?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하루에 축복이 가득할 거예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그날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도시거리. 소희가 손을 흔들며 지원이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다. 완전 오랜만. 그러게 몇 달 만이지? 두 사람은 대학 시절부터 친구였다.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이. 하지만 둘의 분위기는 늘 달랐다. 소희는 외향적이고 감정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성격이었고 지원이는 말이 적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너 진짜 군대 그만두고 뭐하고 사냐? 그만두긴 누가 그랬어? 아직도? 그럼. 와, 진짜 대단하다 넌. 나 같으면 진작 나왔지. 소희가 웃으며 팔짱을 끼자 지원이도 살짝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도심 속 유명 호텔로 향했다. 사우나와 찜질방, 뷔페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곳. 야, 여긴 진짜 인기 많대. 근데 좀 느낌이 이상하긴 하다. 뭐가? 그냥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뭔가 삭막하달까? 사람들 눈빛도 이상하고 지원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눈길을 돌려 입구 근처를 지나가는 남자들을 한번 스쳐봤을 뿐이다. 짧게 자른 머리, 손등에 흐릿하게 남은 문신, 군화 비슷한 신발, 한눈에 군인 출신이 아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냥 기분 탓이겠지. 소희는 웃으며 팔짱을 풀고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지원이는 조용히 그 뒤를 따랐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주변 구조를 기억하고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녀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균열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층수가 내려가는 동안 소희는 팔짱을 낀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야, 그냥 넘기는 거지? 그치? 소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원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들었다. 엘리베이터가 1층 로비에 멈췄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 셋이 출입구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그들 뒤로 또 다른 남자 둘이 벽에 기대 서 있었다. 느긋하고 건들거리지만 눈빛은 매서웠다. 소희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한 명이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아까 그 잔 하나로 끝날 줄 알았어? 100만 원은 내고 가야지. 소희는 작게 떨었다. 진짜 뭐야, 이 사람들. 눈앞이 아찔해졌다. 지원이는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지만 소희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숨소리가 가빠지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또 다른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우리 이 호텔 운영하는 사람들이야. 내가 누군진 몰라도 여긴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야.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누가 다칠지도 몰라. 소희가 간신히 지원이 팔을 붙잡았다. 지원아, 그만하자. 진짜 무서워. 우리 그냥 나가자. 제발. 지원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천천히 돌아서서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다. 소희는 그녀를 따라가며 눈물을 삼키고 있었다.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땐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로비의 유리문 너머 여전히 그 남자들이 건들거리며 안쪽을 감시하고 있었다. 지원이는 가방 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버튼 하나를 누르고 짧고 정확하게 말했다. 식별 코드 984. 상황 코드 적색. 출동 준비. 군사령부 작전구역 서울 어사모텔. 통화가 끝난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누구도 이제 그 눈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인근 도로. 출근 차량들로 복잡했는데 호텔 입구 앞은 눈에 띄게 한산했다.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가 커튼을 젖히고 창밖을 본 순간 쾅, 쾅쾅. 군용 트럭 10대가 호텔 진입로를 차례로 막아섰다. 차에서 쏟아지듯 내리는 전투복 차림의 병사들. 그 뒤로 붉은 베레모를 쓴 정예 특전사부대까지 줄지어 나타났다. 호텔 내부 백두식은 3층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야, 지금 경찰이야? 구청이야? 이거 다 뭐야? 그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다. 그 안으로 들어선 단 한 사람. 이지원이었다. 어제 그 잔을 깨트렸던 그저 평범해 보이던 여자. 그녀는 붉은 베레모를 쓴 채 천천히 모자를 벗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작전은 민간인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저항 시 실탄 사용허가. 말이 끝나기 무섭게 호텔 전체에 병사들이 퍼졌다. 기계적인 동작으로 모든 출입구와 내부 통로를 봉쇄하며 침묵 속에서 작전이 개시됐다. 복도 계단 사우나실 카운터, 주방 사무실, 조폭들이 숨어있던 구석구석마다 정확하게 무장 병사들이 도달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들과 그저 멍하게 바라보는 조직원들만 있었다. 지원이는 백두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다. 우린 이미 경고했다. 이건 당신들이 만든 결과야. 백두식은 말을 잃었다.
그저 뒤로 한 걸음 물러나다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얼굴엔 두려움이 떠올라 있었다. 그 순간 소희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그만하자, 진짜 무서워. 하지만 지금 무서워해야 할 쪽은 분명 달라져 있었다. 붉은 베레모, 그건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다. 대한민국 군사조직 내에서도 오직 최정예 특수부대원에게만 허락된 상징. 극한의 훈련을 이겨낸 자만이 머리에 쓸 수 있는, 군 내부에선 전설로 불리는 신념과 투지의 색이었다. 이지원은 그 중에서도 최초의 여성 중령이었다. 공군 CCT 출신으로 모든 전장과 작전을 꿰뚫는 판단력과 침착함으로 지금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다. 전날 밤 지원이는 조용히 부대로 돌아갔다. 작전 통제실에 들어서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중령님, 무슨 일입니까? 작전 지역 서울 어사모텔. 목표는 민간인 안전 확보 및 불법 세력 제압. 즉시 출동 준비하십시오. 말이 끝나자마자 통제실엔 분주한 기계음과 명령이 오갔다. 총병력 200명. 그중 특전사 50명은 붉은 베레모를 착용한 실전 요원. 모두 전투복 착용, 실탄 완전 무장 상태로 대기 완료. 이지원은 전술지도 앞에 섰다. 호텔 내부 구조, 출입구, CCTV 사각지대, 예상 대치 지점까지 모든 동선을 이미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지원이는 작전명 청소라고 명명하며 명령을 내렸다. 목표 지점 도착 후 외부 통제부터 내부 침투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하십시오. 민간인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저항 시 필요조치 승인합니다. 잠시 후 군용 트럭 10대가 부대를 출발했다. 타이어가 땅을 박차고 나가는 그 순간 조폭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원이는 차량 한가운데 말없이 눈을 감았다. 그 눈꺼풀 뒤엔 조용히 떠는 소희의 손이 남아 있었다. 지켜야 할 이유는 충분했다. 호텔 외곽도로에 검은 군용 트럭이 하나둘 정렬되었다. 도심 한복판에 나타난 무장 병력에 시민들은 숨을 죽였고 경찰도 이유를 몰라 뒤늦게 출동했다. 하지만 이미 그곳은 군의 통제 구역이었다. 전투복을 입은 병사들이 트럭 문을 열고 내렸다. 총검이 번뜩였고 군화가 동시에 지면을 쳤다. 그 가운데 붉은 베레모를 쓴 특전사 50명은 단 한 줄 실수 없이 대형을 마쳤다. 이지원은 마지막 차량에서 내렸다. 그녀가 걷는 방향에 맞춰 병사들이 자동적으로 갈라섰다. 호텔 로비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지원이의 걸음. 긴장과 정적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병사가 조용히 물었다. 중령님, 대상 제압은 어디부터 진행합니까? 이지원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출입구는 1소대, 로비는 2소대. 사우나 구역엔 특전사 투입. 3소대는 옥상과 지하 통로 확보. 저항 시 진압하라. 명령이 끝나자 군인들은 한치 오차 없이 움직였다. 호텔 로비에선 순식간에 외부와의 연결이 차단되었고 직원들이 무슨 일인가 눈을 부릅뜬 채 얼어붙었다. 도망치려던 조직원들은 복도와 계단, 그리고 창고 안에서 바로 제압됐다. 누구도 저항할 틈이 없었다. 특전사 부대가 사우나 휴게실로 진입할 때 그 안에 있던 조직원 셋은 바닥에 엎드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손을 들었다. 이지원은 조용히 로비 중앙에 섰다. 무전기 너머로 보고가 이어졌다. 지상 확보 완료. 지하 확보 완료. 옥상 이상 없음. 전체 제압 완료. 민간인 피해 없음. 그제야 그녀는 단 한마디를 남겼다. 지금부터 청소입니다. 그 순간 호텔 안은 군의 손에 완벽히 장악되었다.
그리고 누구보다 먼저 그 현실을 실감한 건 백두식이었다.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병력 대형. 백두식은 처음엔 웃었다. 군인이 호텔까지 오는 세상이 어디 있어. 저거 전시 훈련 같은 거겠지.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복도마다 움직이는 군화 소리와 로비에 깔린 전술형 차단막. 그리고 복장과 눈빛만 봐도 결코 훈련이 아님을 알 수 있는 붉은 베레모 특전사들.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이거 뭔가 잘못된 거야. 당장 사람 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렸다. 기척 없이 문 안으로 들어선 사람은 바로 이지원. 붉은 베레모를 벗은 그녀가 눈을 들자 백두식의 표정이 서서히 일그러졌다. 그 여잔 줄은 몰랐다. 어제 그 잔 깼던 여자. 눈 하나 깜빡이지 않던 그 여자. 이지원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군사작전 구역 내 불법 무기 소지, 민간인 협박, 갈취행위. 이미 모든 영상과 녹취 확보 완료. 현재 시점부터 호텔 전 구역은 군의 통제 아래 있다. 백두식은 허둥대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뒤로 걸려 넘어졌다. 무슨 군인이 무슨 중령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 이건 민간 사유지야. 내가 뭔데? 지원이는 조용히 무전을 들었다. 무전으로 들려오는 소리는 전 구역 이상 없음. 전체 대상 제압 완료. 그 소리에 백두식은 당황했다. 그제야 그녀는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사유지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험에 처한 현장에 투입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컵 하나였습니다. 백두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은 흔들렸다. 이지원은 뒤돌아서며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라진 게 아니라 당신들이 선을 넘은 겁니다. 그 말과 함께 그녀의 베레모가 다시 머리에 씌워졌다. 사무실 유리는 조용했고 그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지원은 백두식의 무릎 꿇은 모습을 잠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어 조용히 명령했다. 전구역, 전술적 제압 개시, 작전명, 청소, 실시. 그 한마디에 지하 통제실에서 대기 중이던 병사들이 움직였다. 건물 외벽을 따라 배치된 병력은 순식간에 폭발 장비와 해머를 꺼냈고 특전사들은 사우나실과 주방 쪽 내부 구조물부터 해체에 들어갔다. 쾅, 쾅, 쾅. 첫 번째 충격이 호텔 서편 벽을 강타했다. 두 번째 충격에선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셋, 넷, 이어지는 파열음에 내부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다. 복도 천장이 무너지고 카운터 유리가 부서지고 사우나 입구가 그대로 내려앉았다. 조폭 조직원들은 제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거나 뒷걸음질 쳤다. 어떤 이들은 손을 들고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들은 정신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기만 했다. 야, 뭐야 이거. 이거 진짜냐고? 미쳤어. 이거 군인이잖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다. 병사들은 묵묵히 무너진 벽을 지나쳤고 특전사들은 벽돌과 철근을 걷어내며 다음 구역으로 진입했다. 이지원은 건물 앞 여전히 당당하게 서 있었다. 무너지는 벽 너머로 백두식의 납작 엎드린 실루엣이 보였다. 조직의 이름도 위세도 그날부로 사라졌다. 그제야 그녀는 다시 무전기를 들었다. 진입 중지, 정리 돌입. 모든 것이 끝나고 건물은 절반 가까이 무너졌다. 조직은 무너졌고 명분도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녀가 다시 베레모를 쓰는 그 장면뿐이었다.
건물 내부가 정리되던 순간 이지원은 철제 금고 하나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특전사 하나가 장부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검은 바인더, 낡은 종이 냄새, 손때 묻은 페이지들. 지원이는 천천히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다. 거기엔 단순한 수익 정산표가 아니었다. 이름, 생년월일, 금액, 날짜, 메모. 한눈에 봐도 사우나를 이용한 협박 장부였다. 소희처럼 단순 실수로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들, 집을 거부 후 폭행당한 흔적, 호텔 내 비밀방에서 이뤄진 불법 촬영과 유포 관련 기록, 공권력과 유착된 이름 옆에 받은 액수까지 적혀 있었다. 페이지 귀퉁이에 메모된 글귀가 눈에 띄었다. 문제 생기면 다 돈으로 막아. 그래도 버티면 사라지게 해. 그녀는 장부를 덮었다. 이건 단순한 조폭의 영업이 아니었다. 하나의 민간 범죄 시스템이었다. 수십 명의 약자들이 여기서 울고 쓰러지고 묻혔다는 뜻이었다. 지원이는 조용히 특전사에게 말했다. 이 장부 증거물로 본부에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이 장부가 공개되면 아무도 이 백두식을 감쌀 수 없을 겁니다. 호텔 외벽이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 장부는 그녀의 손에 의해 군용 보관 케이스에 넣어졌다. 무너진 건 비단 건물만이 아니었다. 거짓으로 세운 권력, 두려움 위에 세운 제국. 그것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현장이 거의 정리되던 무렵 검은 세단 한 대가 호텔 정문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회색 양복에 명패 없는 출입증을 달고 있었다. 뭔가를 아는 듯한 얼굴, 곧장 병사들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오려던 그를 특전사 둘이 막아섰다. 나는 백두식 대표 측 법률 고문이자 관련 지자체 인사다. 군이 민간 시설에 이렇게까지 개입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 지금 당장 작전 책임자랑 얘기 좀 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지원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붉은 베레모를 벗으며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작전 책임자 이지원 중령입니다. 요청하신 얘기 지금 하시죠. 양복 남은 순간 주춤했다. 눈앞의 여성이 단순한 현장 지휘자가 아님을 직감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어떤 줄 압니까? 민간인 안전을 명목으로 무장 병력까지 동원한 건 과잉 대응입니다. 이건 언론에 알려지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만 접는 게. 이지원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언론에 알려? 좋아요. 그럼 장부부터 보시죠.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름 옆에 서명을 했는지. 양복남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지원이는 장부 한 권을 들어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게 단순한 기물 파손에 대한 군 개입으로 보이십니까? 이건 민간을 무기로 삼은 범죄입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법이 닿지 못하는 그 틈을 메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양복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땀을 닦으며 뒤로 한 발 물러날 뿐이었다. 이지원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더 늦기 전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전해주세요. 백두식 씨가 지금부터 겪을 일은 군보다 훨씬 냉정할 거라고. 법이 움직이면 우리는 철수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인간됨을 보여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양복남은 아무 대꾸도 못한 채 그대로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처음보다 작고 흔들리고 있었다. 무너진 호텔 앞 먼지와 잔해가 흩날리는 가운데 백두식은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다. 그 무릎은 자발적이지 않았다. 완전히 무너진 권위, 흩어진 조직원들, 그리고 장부에 기록된 모든 죄목 앞에 그는 사람이 아닌 죄인으로 앉아 있었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돈도 호텔도 다 드리겠습니다. 돈은 필요 없다.
복구해. 그리고 다음에도 또 부숴줄게. 그 말에 두식의 목소리는 자꾸만 작아졌다. 어디선가 구겨진 포스트잇 하나가 바람에 날렸다. 문제 생기면 돈으로 막아. 장부에서 본 그 문장 그대로였다. 이지원은 한 발 앞으로 걸어갔다. 모든 병사들이 침묵 속에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백두식에게 말했다. 당신이 사과해야 할 대상은 나도 이 군도 아닙니다. 여기서 울고 도망치고 떨면서도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들. 당신이 무릎 꿇어야 할 진짜 사람들입니다. 백두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입술이 떨리고 손이 바닥을 더듬었다. 이지원은 돌아서며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철수 준비. 우리의 일은 끝났습니다.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정리했다. 트럭에 장비를 싣고 마지막 한 명까지 질서 있게 복귀했다. 그녀는 트럭에 오르기 전 뒤를 한번 돌아봤다. 무너진 호텔, 쓸쓸히 남은 간판, 그리고 바닥에 엎드린 백두식. 한 줄의 대사가 그녀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왔다. 다시는 약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게 마지막 경고다. 그리고 트럭의 문이 닫혔다. 몇 시간 후 소희는 조용히 뉴스를 보았다. 불법 사우나 호텔, 군 작전으로 와해. 범죄 장부 확보.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다 작게 중얼거렸다. 지원아, 너 진짜 뭐하는 사람이야. 몇 달 후 재판정. 백두식과 그 측근들은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법정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고 장부에 기록된 이름들은 증언대에 서기 시작했다. 갈취, 감금, 폭행, 불법 촬영, 유착, 조작. 한 장의 장부는 100장의 판결문보다 무거웠다. 그날 마지막 증인으로 이지원 중령이 출석했다. 정복을 입지 않았고 그저 깔끔한 검정 정장 차림이었다.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다. 판사가 물었다. 군이 왜 민간 호텔에 개입했습니까? 이지원은 잠시 침묵한 후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는 돈을 돌려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정의를 돌려받으러 온 겁니다. 군이 움직인 이유는 단 하나. 국민을 위협한 범죄를 눈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백두식은 아무 말도 못했다. 이지원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국을 모욕한 대가는 언제나 생각보다 클 겁니다. 그 한마디가 법정 전체에 울렸다. 재판부는 징역 15년 재산 몰수, 조직 해산 명령을 선고했다. 그 순간 도시의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던 조폭들의 망령은 마침내 사라졌다. 뉴스는 며칠을 연달아 보도했다. 장부 하나가 밝힌 범죄 제국. 여군 중령, 민간 범죄의 끝을 무너뜨리다. 이지원은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군부대 안 작은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그녀를 누구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진짜 전쟁은 언제나 사람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리고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특수부대는 총으로만 움직이지 않아. 명예로 움직여. 여러분, 정의는 때론 침묵 속에서 움직이고 사람을 위한 무력은 결국 사람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해요. 이지원 중령은 말했어요. 돈이 아닌 정의를 돌려받으러 왔다고.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 침묵하지 않는 용기. 그 작은 시작이 더 큰 정의를 만들어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정의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